우리는 지난 영상으로부터 당신이 왜 현금을 저축하면 가난해지는지, 국가는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조세로 어떻게 당신의 부를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독자님도 질문하셨듯 지금 이 시간에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을 최선으로 은행에 저축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리스크를 수반하며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바꾼 이들의 차이가 당신에게 어떤 부와 현실을 안겨주었는지 함께 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주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도리어 주식을 비싼 값에 사서 싼 값에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나름대로 공부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소위 투자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가를 예측해서 사고 파는 투자자들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과거 수십 년간 하루하루 오르고 내릴 확률을 나타내는데, S&P 500의 경우 1940년 데이터부터 분석해보니 주가가 상승한 날은 53.3%이고 하락한 날은 46.7%입니다. 코스피 지수 또한 1980년 데이터부터 분석한 결과 주가가 상승한 날은 51.3%, 하락한 날은 48.7%였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내일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은 거의 반반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지를 맞추는 확률과 매우 유사하고, 이는 곧 단기적인 주가 예측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전체 일별 수익률의 평균값입니다. 매일 상승이나 하락할 확률은 반반에 가깝지만 모든 일별 수익률의 평균값은 0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반반의 확률과 싸우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을 믿고 시계열을 늘려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투자의 길입니다. 즉,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는 얼마나 유리해질까요? 방금 그래프를 통해 확인했듯이, 만약 여러분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타이밍을 엿보다 어떤 시점에 코스피에 하루를 투자했다면 손실을 볼 확률은 48.4%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 기간만 길어지면, 즉 시간에 투자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 기간이 한 달일 경우 손실 확률은 46.9%입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일 경우 손실 확률은 37.1%, 투자 기간이 5년일 경우 손실 확률은 14.3%, 투자 기간이 10년일 경우 손실 확률은 13%, 마지막 투자 기간이 20년일 경우 손실 확률은 0%, 아예 제로가 되어 이처럼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볼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20년 이상이 되면 손실 확률이 0%가 되는, 즉 반대로 승률이 100%가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는 우리가 주식에 갖고 있는 환상과는 다르게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타이밍을 맞춰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듯 주식 투자는 내 현금을 주식으로 교환한 뒤 결국 시간에 투자하여 그 시간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안겨주게 되는 것으로, 만약 198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여러분이 코스피 지수에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였다면 여러분의 누적된 투자 원금은 약 40년간 1억 4,79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시간에 대한 결과는 13억 6,068만원, 원금의 9.2배를 가져가게 되어 위험 자산에 장기 투자한 보상을 결국 1000%가 넘는 수익률로 톡톡히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씩만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의 대다수가 가능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13억 원대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5%만이 소유하는 거대한 자산이니 당연 훌륭한 성과로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가치가 떨어지는 내 현금을 주식과 바꿔 투자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반드시 시간에 투자하여 이기는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단히 스토리텔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 영수와 영희 동갑내기 커플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취직 후 열심히 일하여 미친듯이 돈을 모아온 두 젊은 청년들은 각자 매년 2천만원씩 모아 7년간 1억 4천만원, 두 사람 합산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이 둘의 나이는 이제 32세. 어느덧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두 사람은 마침 2억 7천만원에 나온 염두에 뒀던 A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영수는 주변에서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힘들게 모아온 원금이 손실이 날까 전세를 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희는 강력히 집을 사자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으며 현재 무리 없이 집을 사는 것이니 집값의 하락 여부를 따라서 매수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강한 영수의 주장으로 이 커플은 결국 신혼집을 같은 A 아파트 전세로 2억 원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마침 이들과 동갑이며 바로 옆집이 된 신혼
신혼 민수 민지 커플은 용기를 내어 2억 7천만 원의 A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32살에 첫 등기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가 한 바퀴 돌자 2억 7천이었던 A 아파트는 어느새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수영이 커플은 전세금 2억과 남은 현금 8천만 원을 가지고는 A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내 영희는 영수에게 대출을 껴서라도 A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합니다. 마침 집주인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저렴히 내놨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약 영수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과거엔 원금으로만 100% 지분을 살 수 있었던 A 아파트를 이제는 약 절반은 은행 돈으로 메꿔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온전히 빚 없이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원금만큼의 빚을 져서 아파트를 사야 할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보유했던 현금 2억 7천만 원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셈이나 마찬가지죠. 이때 망설이던 영수에게 유튜브의 신비한 알고리즘이 수많은 영상들을 추천합니다. 근 몇 년간 집값이 무려 2배나 올랐으니 지금이 꼭지다. 아파트는 조만간 폭락할 것이다. 무주택자가 웃는 시대가 온다. 영수는 집값이 2배나 올라 너무 오른 것도 맞는 말 같고 또 겁도 나기에 결국 아내 영희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전세로 살기로 하여 남은 돈 8천만 원을 더 높아진 전세값에 보태고 끝까지 집값의 폭락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억이었던 아파트는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패닉이 옵니다. 값이 더 높아진 A 아파트는 이제 빚을 져서도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같이 더 오른 전세값을 겨우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연장한 영수는 또 2년이 흐릅니다. 이제 아파트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추가로 끌어올 여력조차 없는 영수는 부모님의 지원과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전세금을 올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흘렀고 아파트는 12억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인지 드디어 영수가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2008년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거대 금융그룹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오른 이 사건은 실제로 미국이 정말 망할 뻔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12억 원이었던 A 아파트도 이 여파로 8억 5천만 원까지 30%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영수는 이때 집값이 폭락하였으니 드디어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영수는 역사에 꼽힐 정도의 경제 위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집값이 끝도 없이 폭락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위기엔 역시 현금만이 살 길이다 라는 기사들이 온 신문을 도배하고 조만간 8억 5천인 A 아파트는 또 5억 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겁이 난 영수는 결국 현금을 쥐고 있기로 하고 전세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시장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A 아파트의 값은 다시 12억 원으로 회복했고 영수는 그렇게 자신이 기다리던 아파트값 폭락 타이밍에도 집을 사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결국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전세금조차 견디기 어려워 서울을 떠나 근교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쫓겨난 영수 영희 커플은 시간이 흘러 50대 중년이 되었고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결혼 기념일 데이트를 하기로 한 이 중년 커플은 서울 나들이도 할 겸 예전에 A 아파트 옆집에 친하게 지냈던 민수 민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는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A 아파트의 가격은 22억 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수 영희의 2억 7천만 원은 이제 A 아파트의 12.2%밖에 가치가 없는 돈이 되었으며 반대로 민수 민지 부부는 22억 원의 실물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부들의 자산은 출발점은 같았으나 이제 무려 약 8.1배의 자산 격차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영희의 2억 8천만 원은 현금을 그대로 주고 전세금으로만 사용하였기에 명목상으론 손실 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마이너스 88%의 손해를 정확히는 경제적으로 구매력을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2억 7천만 원 아파트가 22억 원으로 오른다니 말이 안 된다며 두유노가 지어낸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례는 사실 실제 사례를 두유노가 그대로 부동산 시세를 조회하여 잠실 주공 5단지 33평 매물을 기준으로 써내려간 스토리텔링입니다. 영수 영희 커플이 처음 2억 7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냐 마냐 고민했을 때는 2000년대가 다가오기 직전인 1999년 9월 잠실 주공 5단지 33평의 가격이었으며 해당 아파트는 리먼 브라더스 직전인 2007년까지 12억 원까지 상승하다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며 평균 약 8억 원대까지 마이너스 30%만큼 하락했지만 결국 1년 만에 그 가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2020년엔 평균 22억 원대를 가장 최근이자 가격이 많이 빠진 현재 2022년 12월 마지막 거래에서도 약 20억 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늘 집값의 폭락을 기다린 영수는 영원히 집을 사지 못했고 2억 7천만 원이었던 5단지 아파트는 앞으로도 영원히 2억 7천만 원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로 8억 원까지 내려왔던 가격조차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파트 값이 하락했던 때는 1991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아파트 214만 호의 대량 공급, 1997년 IMF 사태로
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 사건, 2008년 리만 브러더스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오직 3번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영상에서 화폐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자산의 가격도 증가한다라는 화폐 수량 이론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을 상징할 수 있는 M2는 1990년대 약 445조 원,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시중에 풀려있는 돈은 약 3,744조 원으로 30년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코스피가 시작된 1985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였다면 100%의 승률로 9.2배의 자산 증식을, A아파트는 8.1배 상승하였습니다. 현명한 분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미 한눈에 보셨을 겁니다. 노동소득은 절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글로벌 경제학계의 록스타 토마 피케티의 논지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라진 개별 주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거나 무리한 대출로 이자를 갚지 못해 무너지는 일명 영끌족들의 케이스를 두고서 말입니다. 이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개별 주식에 재산을 몰빵해 전 재산을 잃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풀 대출로 나 혼자만 돈을 못 벌까봐 집을 산 이들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유노가 계속 강조하는 시간에 투자한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 했던, 즉 마켓 타이밍을 자신의 인위적인 컨트롤로 잡으려 했던 이들일 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화폐적 현상에 내 자산을 얹어놓아 시간에 투자하는 두유노 구독자님들이 할 투자가 아닙니다. 가끔은 어떻게 주식이든 아파트든 가격이 평생 오를 수 있겠냐고 따져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눈에 보이는 아파트 값이 평생 오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량이 평생 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값의 상승은 단지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그 원인은 통화량 증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한 여러분이 반드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성인의 실전 경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냐? 라는 질문은 결국 평생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냐? 라는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평생 통화량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 말이죠.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본질은 통화량의 증가에 있으며,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 미국 할 거 없이 통화량이 평생 증가해오는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에 비례하는 자산의 가격 역시 결국 평생 증가하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오늘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 닥치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 또는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통화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시장에서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늘 부자가 되는 것은 겁을 먹고 현금 흐름에 구멍이 나서 자산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화량은 그대로지만 자산의 가격은 하락한 이 시기에 저렴해진 자산을 사들인 용기 있는 자들에게 부는 이전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의존하지 말고 시간을 믿으라 라는 월스트리트의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며,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지성인들의 지혜를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유노는 지겹도록 오늘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건 망해버린 주식도 무리하게 투자한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금융 역사상 가장 많은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반대로 시간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부자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무기란 걸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This is for kings. This is for the rich. When you watch those videos, where was your mind?